보신 것처럼 서울시가 오는 4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큰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한 9,200억 원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19를 전후로 적자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줄었는데 적자폭은 더 커지고 있다. 적자의 원인이 물론 인건비며 이게 지하철은 전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비용 증가도 있지만 서울시는 고령 무임승차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적자의 한 30% 정도가 이제 3천억 원 넘게 무임승차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무임승차 인원을 연평균으로 따져봤더니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송 인구의 한 15%에 해당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지금 만 65세 이상이라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건 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65세에서 70세로 연령을 높이게 되면 어쨌든 적자는 메울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좀 늘리게 되고 다시 못 받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렸다고 해서 이제 줄어드는 적자폭은 1,500억 원대예요. 그럼 과연 이걸 비용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가? 비용의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를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불명의 1위인 게 있어요.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무임승차로 인해서 이제 노인분들이 외부 활동이 잦아지게 되면 우울증 예방 효과가 있고요. 의료비가 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수도권 내 대전까지 무료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 관광 산업에도 활성화가 일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용적인 측면을 좀 계산해 봤더니 그런 효과가 한 3,300억 원대, 1,520억 원. 이 연령 5살 상향으로 해서 얻는 이득보다도 2배 정도 더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 자체도 65세가 노인이 아니다라는 인정하고 있어요. 이번 조사에서도 72.6세가 적정 노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도는 개편하되 지속 가능한 이런 이 복지제도, 교통복지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신구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가장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노인들을 갖다가 택시를 공짜로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란 말이에요. 지하철은 항상 다니는 거잖아요. 운행 시간에 맞춰서. 그렇다면 이 노인들을 위해서 지하철을 따로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니는 지하철을 그냥 그 복지로 무임승차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적자를 과연 노인들한테만 돌릴 수가 있느냐. 자,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아니 지하철에 한 명 더 탔다고 해서 비용 어떻게 더 들었는지 누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리고 앞서서도 이게 만일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임승차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3천억 원 빼도 7천억 원, 1억 원대 적자예요. 적자 원인을 들여다보면 인건비 비중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예요. 근데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해에도 앞으로 6년 동안 지하철공사의 인력 한 6% 정도를 단계적으로 1,500명 줄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구조가 반발해서 무위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도시에만 6개 도시에만 지하철이 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만 있습니다. 인천에만. 그러면 산악지방에 사시는 정말로 어려운 교통의 약자들 이런 분들은 버스 이용하세요. 버스는 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처럼 100% 이제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할인 100% 해준 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좀 살아보면 이제 무임승차 연령 기준도 있지만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할인 시간대 예를 든다면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대는 아예 이때는 정상 요금을 받아요. 그 시간을 피해서 움직이라는 거죠. 이런 사례를 좀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이 전면 무료보다는 일부 할인하거나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내거나 할인율도 50% 내외예요.
특히 이제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면 대중교통, 특히나 버스, 트램, 지하철까지 탑승이 가능한데 문제는 피크아웃인 이제 이 절정인 출퇴근 시간 오전 9시 30분까지는 안 되고 그 이후에만 무료로 한다든가 시간대별로 이제 무임승차 구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는 좀 피하라라는 거고 또 이 일본의 경우는 우리처럼 보편적 복지를 하다가 기준 연령을 높였어요. 만 7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할인율을 좀 차등 적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서 제가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개편 논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노인 일자리 문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개편들이 나이를 올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년 연장, 그렇죠. 연금 문제와 맞물려서 같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